글로비전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그널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원제는 signals, 그래서 일상의 신호가 알려주는 격변의 세계 경제 항해법. 피파 맘그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저자 피파 맘그렌은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 런던 정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경제정책 특별보좌관, 뱅커스 트러스트의 글로벌 전략 부수석을 역임했습니다. 드론 회사인 H 로보틱스와 컨설팅 회사인 DRPM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BBC의 뉴스나이트와 투데이의 단골 게스트이며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인기 토론 포럼인 인텔리전스 스퀘어드를 비롯해 여러 미디어의 논평가, 강연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28페이지에 좀 분량이 많은 책인데 내용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1장에는 세계 경제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많은 일상의 신호, 그래서 이 신호 인지에 전문 장비가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휴브리스와 네메시스, 그래서 관점, 인격, 신용과 인격, 에지워크, 세계 경제에서 입는 경상과 중상, 최첨단은 유혈이 낭자하다. 세계 경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변화에 적응하기. 3장에서는 여왕에게 보내는 편지. 4장은 알고리즘이 시켰습니다. 헛소리의 근원, 알고리즘과 오만, 알고리즘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과정, 연방준비제도를 이끈 알고리즘. 5장에서는 사회계약, 사회계약과 관련한 부채, 과세와 세출, 책임과 고통, 경상수지 적자, 체불 불이행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6장은 덫의 고리, 미 연준과 관련된 양적 완화와 인플레이션과 통화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7장은 완벽한 원, 돈은 어떻게 돌고 도는가 하는 내용이죠. 베를린 장벽 붕괴, 인도의 사정, 완벽한 원은 잠시였다. 행운인가 능력인가, 뒤집어진 완벽한 원, 지금은 어떠한가. 8장에서는 이해관계의 충돌, 마찰, 해상 운송 항로,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가, 수산자원, 양배추 전략, USS 레사넴과 USS 커티스 윌버함, USS 커티스 호함, USS 카우펜스함과 라우닝함, 영주권 주장, 우주와 사이버 공간, 허거와 슬러거, 일본, 불안, 기대관리, 완벽한 원은 1대1로에서 끝난다. 새로운 위대한 게임, 평화 배당의 종말. 9장에서는 또 다른 지정학적 신호들, 러시아, 이유는 무엇인가, 스위프트와 마스터카드, 보르놀름섬, 강철 포물선, 지금은 상황이 대단히 위험하다. 10장에서는 혁신, 끝에서 처음으로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것, 기술 혁신만 혁신이 아니다. 평생 교육, 경험 소비, 발명, 우버와 3D 프린터, 오트쿠티르, 뜨개질과 퀼팅, 이런 일들이 왜 중요한 신호인가? 야성적 충동과 오만, 대공황, 금융시장의 사냥개, 엑시비션 로드, 유로본드, 세금으로서의 인플레이션, 혁신인가 개입인가? 11장,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기, 악마와의 거래, 내 돈으로 받는 뇌물, 중앙은행의 독립, 공동의 부, 위험의 무수익률, 불가능한 과제, 기다릴 것인가 만들 것인가, 착오는 왜 일어나는가, 스티브 잡스와 괴짜 행동, 에머슨과 경제학, 뜻밖의 행운, 들어갈 것인가 나갈 것인가, 전체를 엮는 실, 새로운 춤. 이 책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혼돈, 격변 속에서 일상의 신호가 알려주는 신호를 감지함으로
경제 항해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나 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지 세상 돌아가는 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분들에게는 글로벌 경제에 대해 좀 더 확실하고 혼돈되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리고 또한 경제의 부를 통해서 노년을 알차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과 그것이 물가와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이해하는 일이 저자가 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세계 경제를 읽는데 경제학 학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일상의 작은 징후부터 감지하라고 당부합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신호는 중요하고 흥미롭지만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 신호를 수신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기 어렵지 않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토스트 빵이 타는 냄새가 나면 얼른 일어나 토스트를 꺼내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보내는 신호는 빨리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우리 생활 전체에 뿌리 깊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가 이토록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데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죠. 경제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새 신호를 방출하면서 우리가 앞길을 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일단 신호를 포착하고 해석하는 능력부터 우리는 길러야겠죠. 한 개인이 세계 경제에 대한 관심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행히도 이 책에서 저자는 경제학 학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민한 태도를 유지하고 판단력을 발휘하고 상식과 인격을 기르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서두에서부터 세계 경제에 가장 무심한 사람들이 세계 경제의 요동 가운데 호되게 고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세계 경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반복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도 또 다른 전문가도 지난 10년 동안 굵직한 경제 사건의 조짐을 번번이 놓치기만 했다고 얘기하죠. 2008년 금융위기, 중국의 성장과 둔화, 미국의 경기 회복, 블랙시트, 트럼프 당선, 인플레이션의 기환, 반유럽연합과 반유로화의 움직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문가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식인도 비지식인도 이해하지 못할 때 허둥대기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돌발했을 때 저건 폭풍이야.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게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저자는 분석 방법 그 자체가 문제 있다고 지적합니다. 계속 한쪽 눈을 감고 세상을 본다면 계산할 수 없는 것은 고려 대상에 넣지도 않는다고 하지요. 신호는 데이터에 아직 포함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힌트입니다. 두 눈을 뜨고 더 넓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더 넓게 세상을 조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수학적 정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요하다고 해서 다 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던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 사실이나 진실보다 감정과 느낌에 호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공감을 얻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치나 경제 사실에서 관심은 어느 순간 또 다른 의견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두 번째로 대안적 사실이라고 말하죠. 이 대안적 사실은 진실이나 사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사회가 수용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건 지표이건 그것을 반증할 일종의 의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탈진실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진실에서 벗어나 바뀌어진 의견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제학자도 예측에 관한 정확한 이론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예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과거의 데이터와 숫자에 의존하는 그들의 예측은 틀리기 일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대응을 하게 만들지요. 전문가들에게 마냥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백악관 경제보좌관을 지낸 저자는 복잡한 경제 공식과 그래프에서 벗어나 사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위로 시선을 돌려 다양한 신호들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2017년에 정계와 경제계는 빨간 모자와 핑크색 퍼시햇 두 모자 진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이 새겨진 빨간 모자와 반대쪽은 핑크색 니트로 짠 퍼시햇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 두 모자처럼 지금의 세계가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측 불가능의 시대에 일상의 작은 신호로 미래를 감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인 단순한 사건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토스트가 타는 냄새가 나면 얼른 일어나 토스터에서 토스트 빵을 꺼내는 것처럼 대중들도 경제가 타는 냄새를 맡고 신속히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가 보내는 신호에도 빨리 반응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우리 생활 전체에 뿌리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신호를 포착하고 해석하는 능력부터 길러야 합니다. 전문가라고 다 신호 포착에 능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마 길이와 마천루 건설 붐 등에서 불황을 읽어내는 고전적인 방식을 넘어 패션 잡지의 표지, 핸드백과 구두의 판매 추이, 예술가들의 작품들, 공원에서 들려오는 언어의 변화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칠리페퍼 가격, 중국의 임금 상승, 튀니지 청과상의 죽음에서 촉발된 아랍의 봄 시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개간 포기, 북극에 배장된 석유 쟁탈전 같은 지정학적 이슈 역시 강력한 경제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측 그 자체가 아니라 예상 가능한 사건들에 대한 대비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놓치기 쉬운 일상의 신호들을 읽는 힘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눈을 똑바로 뜨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경제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상의 작은 신호들을 포착해서 다가올 세계 경제의 풍랑 속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일의 경제로 향하는 우리들의 항해를 한결 수월하게 해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세계 경제가 보내는 신호를 직접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와 경제 침체를 불러왔고 많은 사람이 경제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막연히 두려워하고 끝도 없는 어려운 연구를 떠올립니다. 경제학의 이미지는 수, 알고리즘, 수리 모델, 고도의 기술적이고 계량적인 주체가 모두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익숙하더라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집에 사로잡힌 전문 경제학자와 전문가는 작은 일화가 엄격한 숫자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에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돌아보면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의 유세장 사진을 보면 자리가 듬성듬성한 반면 트럼프의 유세장 사진에는 빈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입장하려고 줄까지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 보내주는 신호였다는 사실이죠.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저자는 자신의 집까지 팔며 친구에게 아일랜드 집을 팔라고 설득했지만 실패했던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친구는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라는 저자의 직업보다 6개월 안에 50만 달러가 더 오를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은행원과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포착한 일상의 몇 가지 경제 신호에 따라 살던 집을 팔고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이사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경제를 더 이상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경제는 오늘 건설 중이고 경제의 신호는 도처에 있습니다. 그것도 포착하고 이용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죠. 저자가 목격한 또 다른 신호를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웃집 개가 짖지 않습니다. 이웃집은 집 한쪽에 차고를 지으려고 건축회사에 일을 맡겼는데 건축 인부들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건축회사는 부도가 났고 인부들은 그 뒤에도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과 주택담보대출, 건물의 투자가 과잉으로 몰리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웃은 상당수 건축회사가 우수수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평 전체를 돌아보면서 스토리, 일화, 서사, 전체 상황 등 수학적 계량화가 불가능한 신호는 살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신호는 무엇이고 놓치는 신호는 무엇인가? 금리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언제 오를까요? 언제 내릴까요? 실업률이 호전될까요? 악화될까요?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내 집의 가치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앞으로 경제 성장이 빨라질까요? 둔화될까요? 유가, 금값, 주가, 채권 가격, 철광석, 원자재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사업을 확장해야 할까요? 축소해야 할까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 팔고 차액을 챙기는 게 나을까요? 직업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사건이 일어나 시장이 대가를 치르고 대서특필되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 사건을 미리 예견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경제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신호를 방출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항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사회계약의 붕괴는 모든 삶에 영향을 줍니다. 포퓰리즘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사람 역시 언제나 등장할 겁니다. 대중은 어리석어서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최고의 이익이 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래는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행동은 신호를 받아들이는 관점, 생각 또는 관점과 생각의 결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문제를 완치할 수 있는 해결책이 딱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내일의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더 강하고 좋은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혁신과 기술 발전은 세계 경제의 급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조짐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공동체가 국가가 직면한 문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성장시키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혼란의 도가니이지만 경제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과 관점과 행동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더 많은 사람이 신호를 보내는 의미를 알아챌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변화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경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계산된 위험 감수 능력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계산된 위험 감수 능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싶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 살아남는 자들의 생존 전략, 두 눈을 크게 뜨고 세계 경제가 보내는 신호를 직접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